1조 원 분담금을 깎아먹고 떠났던 인도네시아가 지금 한국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KF21의 5세대 플랫폼 개발 소식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포기했던 인니가 최근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터키와 중국에게 연이어 뒤통수를 맞은 인도네시아는 이제야 한국 방산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재빠르게 한국과 손을 잡으며 동남아시아 방산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응원하는 국뽕레이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평정해가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행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자카르타는 11월 10일 특별 보도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5세대 전투기 확보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한국과 함께했다면 48대를 도입하고 완전한 기술 이전을 받아 동남아시아 생산 및 수출 기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동전투에서 중공군을 막아낸 우방국 필리핀이 이제 KF-21과 3,000톤급 잠수함 패키지 구매를 확정하면서 동남아 방산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산 담당자들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KF-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 원을 깎아낸 그 순간일 것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게 단순한 구매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었는데요. 48대의 KF-21 도입은 물론이고 핵심 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시설 구축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유일의 첨단 전투기 생산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우주산업체는 KF-21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주변국들에게 수출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으로 자국 방산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집중했습니다. 분담금 1조 원이 아까워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제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5세대 플랫폼 개발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반이나 앞당겨지면서 인도네시아의 후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5세대 전투기 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초기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누릴 수 있었던 기술적 혜택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은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했더라면 우리도 5세대 전투기 기술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대신 선택한 파트너는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자국에서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을 48대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터키의 칸 프로젝트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칸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작한 F-110 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터키는 자체 개발 엔진인 카자툰 엔진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용 고성능 터보팬 엔진 개발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터키의 현재 방산 기술 수준으로는 2030년대 중반까지도 실용화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터키에 대한 F-110 엔진 수출을 불허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제작된 시제기로 시험 비행까지 마쳤지만 양산 단계에서 엔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칸 프로젝트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착실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엔진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정식으로 라이선스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에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비 86억 원이 최초로 반영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엔진 개발 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터키의 칸은 언제 실전 배치될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의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비교 분석했습니다. 터키가 실패하자 인도네시아는 다시 프랑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라팔 F4 모델 42대를 구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차세대 모델인 라팔 F5를 도입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거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2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다쏘항공은 인도네시아의 라팔을 대당 약 1억 9,285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대당 약 2,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가격입니다. 이것은 KF-21의 예상 가격인 6,500만 달러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가격만 비싼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라팔을 전략 무기로 간주하며 미국의 F-35 수준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 라팔을 수출했지만 단 한 번도 핵심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습니다. 구매국들은 정비와 업데이트를 위해 계속해서 프랑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완전히 잠겨 있어서 자체 무장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없고 무조건 프랑스산 무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게 4대 핵심 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4대 핵심 기술이란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체계, 그리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제외한 기체 설계, 제작 기술, 시스템, 통합 기술 등 대부분의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현지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인도네시아가 주변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이런 조건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실망한 인도네시아는 이번에는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를 유혹했습니다. 젠20은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로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게 매력적인 가격과 함께 신속한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제공하려던 기종은 최신형 젠20이 아니라 구형 모델인 젠10C였던 것입니다. 젠10C는 중국 공군이 초기에 양산했던 구형 전투기로 이미 부품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종이 젠15에서 젠10B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임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즉 정식 양산 모델도 아닌 일종의 과도기 버전을 신형 전투기라며 판매하려 했던 것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젠10C는 현재 생산 중인 최신 개량형 젠10보다 오히려 물류 체계가 더 복잡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의 라파를 격추했다며 중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젠10 시리즈도 실제 성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 기존에 운용 중인 서방 전투기들과의 상호 운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제 F-16, 프랑스제 라팔, 러시아제 수이-17 등 다양한 국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제까지 추가되면 정비, 훈련, 무장 체계가 모두 달라 통합작전 수행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중국에게 제대로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버리고 떠돌다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고 자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혼란에 빠진 사이 필리핀은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미국의 F-16 전투기 20대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미국은 55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대당 무려 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격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교섭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해 운용 중이었고 그 성능과 가성비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필리핀 공군의 KF-21 블록일 12대를 판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필리핀이 한국 전투기 추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 방산업체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 덕분에 기술 이전을 포함한 상당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의 KF-21 도입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번 계약에 3,000톤급 잠수함 도입까지 포함시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 제10대 전투단은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낸 유동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필리핀군은 열악한 장비와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싸워 한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우정은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 소식에 유동 전투를 기억하라. 한국과 필리핀의 파트너십은 강력하다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동남아 최초 KF-21 도입국이라는 타이틀을 필리핀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KF-21 개발에 전례 없는 속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세대 플랫폼 개발은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반이나 앞당겨진 개발 일정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기술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부는 KF-21 개발 및 양산 사업 예산을 기존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블록이 개발에서 공대지 능력을 조기 확보하면서 실전 배치 일정이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곧 스텔스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블록 3 개발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2025년 예산의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비로 86억 원을 최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전투기 엔진까지 자체 개발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텔스 기술 개발에는 무려 6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기체 형상 최적화, 레이더 흡수 물질 개발, 전파 반사 최소화 설계 등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확보에 사용됩니다. KF-21의 미사일 체계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독자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이 프랑스제 무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개발에 매진한 결과 KF-21은 세계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했고 조만간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자카르타는 한국 정부가 2026년 KF-21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형 기술 투자에 나선 것은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계약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기술 이전과 애프터 서비스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이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신뢰를 저버렸고 그 결과 더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방위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상 최선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한국 방사청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정말로 자신들을 KF-21 사업에서 배제하려 하자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최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빨리 한국을 국빈 방문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필리핀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KF-21과 잠수함이 온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 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역사를 떠올리며 한국과 필리핀의 파트너십은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KF-21은 2026년부터 5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이후에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엔진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2030년대에는 완전한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기술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놀라운 성장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기술에 대한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